수학식을 쓸 때 문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는요? 길이가 1인 변이 4개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겠죠. 다음으로 길이가 2,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은요. 2가 4개 있는 거죠. 그럼 3은 어떻습니까? 3은 3 곱하기 4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계속 더 변의 길이가 긴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하고 변의 길이가 4개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네모 대신에 앞으로는 문자를 사용을 하고요. 어떤 문자를 사용해도 되는데 x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4x 이렇게 네모 정해지지 않는 수 아니면 뭐 바뀔 수 있는 수 그리고 어떤 수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앞으로 이 x 이런 문자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뭐 x 말고도 뭐 a나 b, x, y, z 뭐 여러 가지 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표기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4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다음은 한번 직육면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직육면체가 한 변의 길이가 x, x, 그리고 y라고 하면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부피는 x 곱하기 x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직사각형의 넓이나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지키도록 합니다. 일단 곱셈 기호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는 문자 앞에다가 표시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숫자 중에 1이나 마이너스 1은 생략하여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나타낼 때는 여러 문자가 있을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문자가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여러 개 문자는 거듭 제곱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1, 2, 3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타난 우리가 표시해 놓은 표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일단 곱셈 기호는 생략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리고 숫자는 문자 앞에다가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알파벳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X 그리고 Y 순서가 맞겠고요. 그리고 같은 문자가 2개 있는 경우는 거듭 제곱의 형태로 나타낸다. 그래서
x가 두 개 있기 때문에 x제곱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xy 순서대로 y인데요. 이 상태에서 또 곱셈하기 기호는 생략을 많이 한다 그랬죠. 생략하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사용을 한번 해본 것 같은데요. 지금 1하고 마이너스 1을 생략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1은 생략하고 a로 나타내고요. 마이너스 1이 곱해진 형태 같은 경우에도 1은 생략하고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이제 괄호와 숫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곱하기는 생략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리고 숫자는 가로의 앞에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나누기 기호 같은 경우에는요. 나누기 기호를 사용한 나눗셈은 우리가 나눗셈은 곱하기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걸 공부를 했었죠. 곱하기를 이용하면은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 상태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따라서 앞으로는 나누기 기호는 생략을 많이 하고 생략한 경우에 이렇게 나누는 숫자는 아래에 표기를 합니다. 근데 나누기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모양으로도 표시를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a 나누기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지금 나누기는 아래에 표시를 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a에 곱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걸 표시한다 그러면은 4a 나누기 3으로 표시를 많이 하지만 3분의 4 곱하기 a로도 표시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가로와 나누기가 같이 있는 경우는요. 역시 나누기는 이렇게 a 플러스 b 아래에다가 3을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한 거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그럼 이 상태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곱하기는 생략하고 숫자는 앞에다 적는 방법을 공부를 한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있다 그러면 일단 곱하기는 다 생략을 할 거고요. 지금 순서를 지킨다 그러면 a 다음에 b가 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숫자는 맨 앞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3, a, b는 3개가 있으니까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 그러면 1은 표시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기호는 마이너스 1을 앞에 적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다음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앞에 가로 부분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또 나누기인데요. 그러면 y분의 x 곱하기로 바꾸면서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이 상태면 위아래를 곱해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나누기는요. 일단 아래에 써주는 걸로 했죠. 그리고 지금 이 마이너스는 아래쪽에 이렇게 적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빼내서 적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상태를 7분의 1이 곱해진 형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까지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이 있다 그러면 x가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숫자를 곱해주고요. 빼기 1을 나눠서 아래쪽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쓰는 걸 봐서 알겠지만 표현이 여러 개로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문제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돼서 답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뭐 꼭 어디까지 정확한 답이 무엇이다 이렇게 너무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적는 기본 원칙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